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전남 지역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해당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다른 지역의 유권자를 데려오는 편법이 이루어지면서 여론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조모 씨. 최근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 후보로부터 당내 여론조사에 참여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담양 군민이 아니라고 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지를 담양으로 옮긴단 말이냐. 이렇게 청구지 주소지만 옮겨달라는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담양군수 예비 후보인 A씨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몇 번 오셔서 그 교환이 나오면 현재 그 담양 집의 주소로 전화 주소만 옮기시면 됩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담양으로 전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바로잡아달라는 안내였다며 주소지 바꿔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에선 지역 거주자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지로 구분하는데 이 주소만 바꾸면 타 지역 거주자도 손쉽게 관내 여론조사 대상자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가리는 상황에서 민심 왜곡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선거에선 우려가 더 큽니다. 농촌의 군수 혹은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통신사가 선거 전에 실제 거주지와 이런 것들을 가입자들에게 확인해서 이 부분들을 정정해 달라라고 요청한 길밖에 없어요. 앞서 같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졌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연로자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이용섭 현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는 23일 경선 투표 시작을 앞두고 4월 연속 열리는 TV 토론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 측은 그동안 매일같이 분야별 지지자 선언을 발표하며 세대결을 펼쳐왔습니다. 또 핵심 정책들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2030년 문화산업 GRDP 5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농업의 가치가 광주 전남의 길을 하나를 두고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주의 농가에도 전남의 농가와 똑같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는 초접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두 후보 측 모두 이번 주에 사흘 연속 이어지는 방송사 TV 토론회 준비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두 후보 간 맞짱 토론은 오늘 저녁 7시 25분 KBS 1TV 생방송 토론 740을 시작으로 내일은 KBC 광주방송, 모레는 광주 MBC에서 진행됩니다. 후보 간 조직세 대결이나 정책 경쟁뿐 아니라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도 TV 토론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절반씩 반영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와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김산 예비후보는 어제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무소속 후보로 군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천 배제된 유두석 예비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당 공관위로부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광주시당 공관위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중앙당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서대석 구청장 행보에 따라 광주 서구청장 경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전남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빠진 해상풍력 활성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새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계획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과 첫 현장 답사에 나선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예정지입니다. 전남도의 미래 전략산업인 해상풍력이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 공약에 빠져 있어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도는 설명의 자리에서 해상풍력의 인허가를 쉽게 하는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립해상풍력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투자액 48조 5천억 원 가운데 민자 유치가 46조 원인 반면 국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지출이 적고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적인 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이랄지 또 오해한 부분 그런 분들을 많이 해소됐고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를 통해서 또 우리 도와 역시 노력을 해서 하지만 전남 해상풍력을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국정과제로 올리기까지는 갈 길이 녹록치 않습니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AI 산업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 등은 이미 당선인 공약에 포함돼 있지만 전남도의 해상풍력은 제외돼 있어 논의의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국산 해상풍력 터빈 기술력이 독일 지멘스 등과 비해 70% 수준에 그쳐 정부의 지원이 없이 국내 업체들이 자체 기술력만으론 생존이 쉽지 않다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차이 때문에 국산 기자재들이 시장에 못 깔리고 있고 국내 산업 생태계 자체도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이달 말까지 완료될 국정과제 설계에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양동시장역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차별 철폐연대는 광주시는 2002년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했지만 20년째 설치를 미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성죽 광주 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년째 양동시장역 3번 출구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남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하는 이유는 설치에 필요한 지상 공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동휠체가 한 100km 가까이 나가거든요.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막 흔들거리고 일부러 그 역을 많이 피해 다니세요, 사람들이. 모든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봄을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가 9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비 예보도 없기 때문에 불씨 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장성과 나주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양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영암 24도, 강진과 장흥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밤부터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점 올라서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27도로 한 달가량 기온을 앞서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101명으로 전날보다 4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광주 확진자는 3,020명으로 20대 이하가 3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에서는 5,081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31.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광주시는 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빛거울 노인 건강타운과 효령 노인 복지타운, 노인 종합복지관 등은 이번 주 준비 과정을 거쳐 25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2월부터 노인 복지시설마다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한편 마을별 경로당은 각 자치구와 마을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서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00제곱미터 면적의 정비소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진 여천 NCC 여수 공장에 대해 광주 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벌입니다.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1명이 투입되며 위험관리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까지 특별감독을 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1일 여천 NCC 여수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설비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